오늘 낭독할 책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지은이는 김혜지. 저자 김혜지. 7년 전 가방 하나로 시작된 여행하는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 현재 베네치아에 살고 있다. 코로나로 일상과 여행이 멈춘 시기 고국으로 돌아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로마 순례길을 다녀온 뒤 버티는 삶에서 주도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힘을 얻었다. 매 순간 만나는 모든 이들, 지금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싶다. 이탈리아에 살고 있습니다를 썼으며 유튜브 채널 이태리 부부를 운영하고 있다. 네, 저도 구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태리 부부, 네. 유튜브 채널 이태리 부부 꼭 구독하겠습니다. 네, 낭독해 볼게요. 데이 1. 성지 순례의 시작점 루카로 향하다. 성지 순례를 떠나기로 마음먹으면서 2015년에 내가 떠올라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팔자에도 없던 유럽에서의 삶을 선택하고 당장 다음 날에 출발하는 프랑스행 비행기표를 예매했던 날 것의 나. 20kg 캐리어 하나가 내 짐의 전부였고 그 길로 3년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겁없이 결단하고 훌쩍 떠날 수 있었다. 유럽행도 성지 순례길도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나는 일단 후회하더라도 저지르고 보는 쪽을 선택했다. 우물쭈물 고민하는 사이에 표를 사고 짐을 쌌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화기를 붙들고 몇 날 며칠 시달려가며 알아내고 원하는 것을 끝끝내 얻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해낼 수 있겠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짊어지자 헉 소리가 절로 났다. 순례길 선배들에 따르면 배낭은 자기 몸의 10% 미만이어야 걷기에 무리가 없다고 했다. 겨우 열흘 남짓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겼는데도 어찌하여 10kg에 육박하는 것인가. 목적지를 정하고 무작정 걷기만 하는 여행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그야말로 어설펐다. 발에 맞는 트레킹화를 준비할 새도 없어 가장 익숙한 낡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반질반질한 새 가방에 나이키 에어 운동화를 신은 내 모습은 누가 봐도 초보 순례자 티가 났을 것이다. 이탈리아 여행은 수도 없이 했다고 자부해왔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집 앞 슈퍼마켓에 가는 것이 걷기의 전부였던 나에게 열흘을 내리걷는 일은 마치 불가능한 미션 같았다. 하루에 몇 시간을 걸어야 하는지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시작된 무모한 여정이었다. 선크림이나 비상약품 하나 없이 떼약볕에 200km를 걷겠다고 작정했고 결국에는 400km를 걸었다. 오전 10시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벌써 햇볕은 정수리 꼭대기에서 우리를 쏘아보고 있었다. 아스팔트의 열기가 반사바처럼 들들 끓어올랐다. 10kg짜리 배낭을 메고 이 열기를 감당하며 과연 200km를 걸을 수 있을까? 가방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걱정들이 나를 짓눌렀지만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다. 성지 순례길을 떠나겠노라고 이미 동네방네 큰 소리를 뻥뻥 쳤고 결정하자마자 기차와 첫날의 숙소를 미리 결제해 두었으니 말이다. 언제나처럼 시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스스로 몰아넣은 것이다. 기차역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이 들뜬 표정으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들을 쳐다보다가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러다 가방의 무게에 못 이겨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그대로 그 자리에 눌러앉아 도저히 못 가겠다고 속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쓰고 있었으나 차마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했다. 한번 가볼까? 툭 하고 던진 남편의 말에 온갖 이유를 붙여가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성급하게 떠놓은 발걸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베네치아에서 루카로 가기 위해서는 피렌체까지 급행열차를 타고 간 뒤 완행열차로 갈아타야 했다. 코로나로 옆자리를 비워야 하는 정책 때문에 기차의 절반은 비었고 종이컵에 나눠주던 음료는 500ml 생수 한 병으로 대체되었다. 모두가 마스크로 가린 입을 꾹 다문 채 창밖을 응시하거나 핸드폰 속 세상에 몰두했다. 꼭 1년 만에 타보는 프레차로스였다.
기차를 탄다는 것은 항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지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실내 공간이 불편했다. 침묵하는 분위기가 우리를 짓눌렀다. 마스크는 표면적으로 입과 코를 가려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수단이 되었지만 사람들 사이 마음의 문도 철저히 닫게 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인간적이고 정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였다. 하지만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이후에는 안 되는 것은 철저하게 노를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비대면 시대가 되었고 모든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반가움에 볼뽀뽀는 한때 벌금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오늘 이후부터는 숙소 예약도 하지 않았다. 그날 머물 숙소를 당일에 예약하기로 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모든 것을 확정짓고서야 여행을 떠났던 우리로서는 낯선 스타일의 여행이었다. 사람들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면서 문득 버스와 기차, 특히 비행기는 인간만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빠른 운송수단으로서도 한몫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피렌체 중앙역에 도착해보니 제법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코끝까지 올려쓴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플랫폼과 기차 통로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해 접촉을 피하는 대신 동선을 최대한 길게 늘어뜨려 놓았다. 새로운 시스템이 낯설어 다른 사람의 뒷공무니를 쫓아 플랫폼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갔다. 피로와 허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당분 섭취가 간절해졌다. 보송보송한 거품이 가득한 카푸치노에 입술을 파묻고 한 꼬금 크게 들이켰다. 이어서 딸기맛 마카롱을 한 입에 가득 넣고 우걱우걱 소리내 씹었다. 찐득한 마카롱 조각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걱정처럼 잇몸까지 따라붙었다. 혀끝으로 억지로 떼어내며 옆에 놓인 커다란 가방을 원망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앞으로 열흘을 함께하게 될 가방이었다. 맞은편에 있는 남편에게 들릴 것처럼 심장이 크게 날뛰었다. 그는 여전히 평온하고 자신만만해 보였으나 실은 생각에 잠긴 깊은 눈썹이 팔자로 마구 휘저기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요동치는 눈썹과 팔딱거리는 심장을 제멋대로 둔 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전광판에서 타야 할 기차를 확인한 뒤 다시 플랫폼을 향해 걸어갔다. 느린 기차에 탑승하자 환한 햇살이 커다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내일부터 우리가 걷게 될 토스카나의 풍경을 미리 눈에 담아보았다. 푸른 능선, 하얀 구름, 6월의 토스카나 모습에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을 느끼며 나도 참 단순한 인간이구나 싶었다. 15개 남짓의 정류장을 거치는 동안 내일의 목적지인 알토파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귓가를 스쳤다. 마치 첫사랑의 이름처럼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알토파쇼에서 기차로 한 정거장, 약 10분 뒤에 드디어 토스카나 구간의 출발지로 정한 루카에 도착했다. 기가 막힌 날씨 덕분에 잠깐이나마 여행의 설렘이 다가왔는데 무거운 배낭을 들이쳐매자마자 도망치듯이 사라졌다. 기차에서 내리자 여기저기서 토스카나 지방 사투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목을 긁는 소리가 마치 독일어처럼 들렸다. 이탈리아는 피레치아 주변 토스카나 지방에서 쓰던 말이 표준어로 굳어졌지만 표준어보다 도시별 사투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시칠리아 또는 사르데샤 섬의 사투리는 이탈리아 본토 사람들도 알아듣기 힘들 만큼 지방색이 강하다. 시칠리아를 여행하는 동안 내가 시칠리아 현지인에게 이탈리아를 할 줄 아세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졌을 정도였다. 외국인이 제주도 사람에게 혹시 한국어를 할 줄 아세요? 라고 묻는 격이 아닌가? 내가 사는 베네치아 사투리는 입안에서 강하게 파열되는 음절을 거의 발음하지 않거나 단어의 끝 음절을 삼키는 표현이 많다. 말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게으른 사람들로 오해 오해할 정도였다. 단어 자체가 표준어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이 나는 오가는 문장 속에서 뜻을 추리해내야만 했다. 이탈리아어 사전과 사투리 사전이 따로 출간되고 가족이나 친구끼리는 거의 사투리만 사용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토스카나 지역은 알파벳 C 발음을 영어의 H로, 예를 들어 코카콜라를 호하홀라로, 카푸치노는 하푸치노라고 발음한다.
루카에 도착한 기념으로 우리도 목을 긁어가며 운카 카페 파보레 커피를 외쳤다. 커피 한 잔 주세요를 외쳤다. 내가 제법 이탈리아의 교양 있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졌다. 루카는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의 고향으로 유명한 도시이다. 그의 작품 중에서 토스카와 투란도트는 이탈리아의 여름철 야외 오페라 시즌에 베르디의 작품과 더불어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이다. 나는 푸치니의 오페라를 관람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이탈리아인들이 푸치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해 여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꼈다. 베르나 아레나에서는 토스카를, 로마의 카라칼레 욕장에서는 투란도트와 라보엠을 관람했다. 가장 저렴한 좌석이 10에서 20유로 정도로 부담 없는 가격이어서 여름철에는 영화관보다 오페라 극장을 더 자주 찾곤 했다. 수백 년 된 원형극장에서 마주하는 야외 오페라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더불어 이탈리아의 여름이 기다려지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네, 오늘은 제가 로마는 가는 길에 앞부분 일부를 낭독을 해봤습니다. 로마를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 책을 읽어봄으로써 정말 꼭 한 번쯤은 로마에 정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